5장 1,000만 원의 가격은 얼마일까? 앞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에도 다양한 이름이 있네요. 기준금리 이외의 모든 금리는 시장금리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도 시장금리에 포함됩니다. 이 명목금리는 눈에 보이는 금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요즘 예금금리가 얼마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은행원이 금리를 알려줍니다. 현재 정기 예금 금리는 연 5%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입니다. 하고요. 이렇게 연 5%, 연 7%라고 눈으로 확인 가능한 금리가 명목 금리입니다. 종종 바뀌지만 실제로 고시되어 있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실질 금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체감할 수 있는 금리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수준의 금리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현재 금리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명목금리가 5%고 물가 상승률도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0%입니다. 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도 똑같이 올랐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0%입니다.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이 통장에 적힌 숫자만 늘어난 것입니다.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겨서 1년 후에 50만 원의 이자를 받으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물가가 5%로 올랐다면 당신이 사려고 했던 3천만 원의 가격의 자동차도 3,050만 원이 됩니다. 결국 돈의 양이 늘어났지만 물건값도 올랐으니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목 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동일하면 실질 금리가 제로일까요?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유는 명목 금리의 숨은 세금에 있습니다. 적금 이자가 3%라고 해서 만기 시 3%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자의 15.4%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명목 금리, 명목 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동일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적금을 가입하고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월급 빼고 오르는 이유가 있다. 직장인이라면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를 내 월급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장을 다녀보니 이제야 그 말 뜻을 알겠습니다. 점심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때나 저녁에 친구와 술 한잔할 때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즉각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즉, 명목금 임금과 실질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월급 오르는 폭이 물가 오르는 폭보다 작다면 나는 직장에 다닐수록 가난해지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5년 전에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사려고 하니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명목 금리보다 물가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예금 금리보다 낮았습니다. 즉, 실질 금리가 높았습니다. 실질 금리가 높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활발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3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는 시기였으니 은행에 저축만 해도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은행에다 꼬박꼬박 적금과 정기 예금만 부어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기였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월급만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만 해서는 실질적인 자산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질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이 현재의 금리가 나에게 얼마나 이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리얼 금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이 직장인이라면 실제 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실제 연봉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